자, 이원주의 티커서치 시간입니다. 지금 지난 밤 사이에 9.1%라는 정말 시장에서 놀랄 만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하반기 시장 더 어려워지나? 하반기 시장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만약에 하반기 시장이 정말 어렵게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물가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일단 이렇게 높게 나온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일단 수요가 너무 크고 공급이 너무 작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간편한 설명일 것 같고요. 그 6월 CPI가 컨센서스가 8.8% 전년 대비 증가하는 거였는데 9.1%가 나왔고 네. 근원 CPI 기준으로는 컨센서스가 5.7%였는데 현재 5.9%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컨센서스 기준으로 높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시장이 좀 너무 과도하게 미국의 수요를 약하게 봤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소비자 심리 지표 계속 낮게 나오니까 뭐 기업들 자꾸 뭐 고용 줄인다고 하니까 좀 낮게 봤던 것 같은데 네. 현실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미국에 일단은 얼마나 기업 가게가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은행의 예금 규모는 거의 18조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2019년 말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 높은 상황이고요. 40% 이상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한마디로 가게 되게 돈 많습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 그 예금 중에 10%만 기업 예금이고 90%가 가계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단은 소비자들 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용 시장도 사실 한 월마다 1,100만 건 정도 구인 공고가 나오는데 650만 건 정도만 고용되고요. 네네. 600만 명이 퇴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고용 시장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임금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직도 더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대출을 더 끌어당길 요인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예대 비율을 보통 봐야 되는데 은행의 예대 비율이 지금 한 55% 정도인데 보통 과거 평균 70%를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 가게는 돈도 많고 많이 벌 거고 대출도 더 땡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막상 공급은 어떤 지표가 제일 중요하냐면 최근에 6월달 ISM 제조업 지수 보더라도 이 생산자 인도 시간 지수라는 게 계속 50%를 상회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을 하더라도 이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보내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 공급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반영하는 거네요. 그 물류망이 지금 물류망. 굉장히 안 그렇죠. 좋은 거고 그 이게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수요는 굉장히 지금 금리 상황에서도 크고 그리고 공급은 낮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시장 기대치를 상회해서 가는 거고 이게 해결되려면 연준은 조금 더 큰 칼을 들이대서 수요를 잡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물론 금리 인상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다 보면은 침체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튼튼한 상태다. 이 부분을 좀 미리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연준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미국민들이요, 당신들 돈 많은 거 아니 좀 나중에 쓰세요 라면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거는 이제 그 기업들의 이익도 좀 돈을 나중에 버세요랑 똑같은 거니까 하반기 시장도 좀 지지부진할까요? 네, 저는 박스권 증시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워스트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3,400 정도. 이제 이 네. 시나리오로 가는 거는 미국이 너무 크게 금리를 올렸을 때. 그리고 베스트 시나리오는 공급망 문제가 잘 해결되게 되면 4,100까지는 볼 수 있다.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 3,800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결국 증시라는 거는 이 기업들의 단기 순이익의 주당 순이익과 네. PER인 밸류에이션의 고비로 결정될 텐데 이 순이익과 밸류에이션의 변수들이 현재로서는 크게 앞으로 변동할 요인들이 많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러면 이제 네. 그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 EPS 얼마에다 밸류에이션 얼마 정도 고려하셨는지 좀 네. 여쭤봐도 될까요? 베이스 시나리오 기준으로 EPS가 한 236달러가 가정된 거고요. 네네. 곱하기 16배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앞으로 안 변할 거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EPS 기준으로 좀 가장 중요한 변수는 보통 경제 통화량입니다. 네네. 근데 경제 통화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연준이 결정하는 것도 맞는데 원래 통화 승수라는 개념이 있어서 민간이 대출을 늘리면 통화량도 늘어나거든요. 네네. 현재로서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연준은 지금 본원 통화량을 줄이고 있는데 민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여력이 굉장히 충분한 상태라서 소위 민간이 대출 능력이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통화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게 유지된다면 기업들의 실적도 크게 꺾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과 어떤 M2 통화량의 상관계수가 거의 0.9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비슷하네요. 거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업들의 EPS는 크게 안 변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표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기만을 제외하고는 네네. 거의 똑같이 간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표고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변수는 PER이잖아요. 네. PER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재로서는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부터 PER이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제도 보시면은 그 CPI가 컨센서스를 굉장히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는 어제 오히려 3% 언더로 유지되고 네네.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연방기금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연방금리와 10년물 금리의 차이인 장단기 금리 차는 최근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보통 현재 경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나중에 경기가 괜찮을 것 같으면 보통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습니다. 네네. 한마디 장단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고 지금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연방기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이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네. 지금 시장 금리는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EPS도 크게 변동 요인이 없고 PER도 크게 변동 요인이 없기 때문에 계속 3,800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가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가 정말 요즘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100bp가 올라가게 된다면 예. 시나리오가 달라지는 건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하반기 전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연말까지 3.5%까지 간다는 가정이라면은 전망 크게 바꾸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상 올리게 되면은 3,400 시나리오도 열려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은 강달러 때문에 기업 이익이 줄어들 거다라는 아니면 꺾일 거다 아니면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아서 강달러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통계상 보면 네. 이게 달러 인덱스랑 뭐 주당 순이익의 연관관계가 얼마나 있느냐를 좀 고민해 보면 오히려 약간 강달러일 때 더 순이익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그냥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달러가 원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사실 항상 달러는 결과인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사실 특히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강할 때 보통 강달러가 일어나고 네. 그 말인즉슨 S&P 500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 때 강달러기 때문에 약간 원인과 결과를 좀 바꿔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강해서 달러가 강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하반기 시장의 뭐 어떤 EPS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딱히 크게 변화시킬 요인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럼 결국 하반기 시장은 크게 반등보다는 그래도 뭐 지지부진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시기에는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되게 많은데 네.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일단은 저희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의 7월달 월보가 저희 리서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 창과 방패 투자 아이디어라는 보고서고 그 보고서 내용을 자세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펜 시스템즈라는 IT 서비스 업체고요. 특이하네요. 지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데. 예, 맞습니다. 지금 2분기가 실적 저점이라서 네네. 지금 2, 3, 4분기 계속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에 와 있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개발자 가동률 떨어진 거는 이미 네. 시장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많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도 3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주가 올라가고 있는 환경이고 네. 최근 불안한 증시에서도 시장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이펜 시스템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M&T 은행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간이 대출을 늘려야지 그 통화량이 유지되는 구조고 네네. 대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IB 뱅크들, 그러니까 뭐 BOA나 뭐 JP모건 체이스나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기업 금융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업 금융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다 4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높아야 기업 금융 매출이 올라가는데 지금 미국 기업들 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북동부라는 좀 부유 지역에 그 이제 상업은행 비중이 높은 M&T 은행 같은 경우는 100% 상업은행 비중이고 네네. 4월달에 피플스 유나이티드라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원래 8위 정도 북동부 지역 브랜치스 기준으로 8위 정도 했는데 지금 2등이거든요. BOE 네. 바로 아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올라갈 때 가장 수익 강한 기업이고요. 세 번째는 좀 장기 성장주이고 좀 장기 투자자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은 애쉬입니다. 애쉬. 네네. 애쉬 같은 경우는 신규 고객이 트렌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체 그 마켓 그 거래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원래 홈 인테리어 비중이 높다 보니까 팬데믹 시기에 좀 수혜받던 것들은 지금 좀 당연히 좀 안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줄어들고 맞는데 신규 고객은 늘어나고 있어서 이 애쉬라는 문화가,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거래하고 중고 거래하는 문화가 사실 빠르게 커지는 속도는 뭐 변한 건 없다라는 가정이라면 지금 주가 거의 70-80% 빠졌거든요. 지금 기준에서 좀 살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표가 과연 하반기 증시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반기 증시가 지지부진하게 됐을 때 어떤 종목들이 좀 유망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